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동미술 5차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강은 창의활동으로 재료를 통한 창의활동이 진행될 텐데, 이번 5강에서는 각종 종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이를 활용한 활동이라면 다양한 종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가 바로 색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학종이를 이용해서 수업을 활동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학종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오늘 색종이로 활용해서 이렇게 주제 한 3개 정도를 활동을 4개 정도를 활동을 하고 과제 수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혹시 이렇게 사용하다가 남아있는 학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됐다면 이런 포스트잇 정도, 요 정도 크기면 되니까 이거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유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종이의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현장에서 이제 도화지나 뭐 색종이 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면 이런 사포가 있겠죠. 예, 사포 이렇게 되는 사포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거칠거칠한 사포 위에도 이렇게 냅킨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유아들이 만약에 이제 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냥 조심조심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아주 어린 유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진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속까지 배겨서 찢어질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펜에 이렇게 힘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종이의 질에 따라서 이 선이 어떻게 따라서 그려지는지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서 이렇게 냅킨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지죠. 예, 네, 도일리지 같은 것도 재밌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재질도 그림을 그렸을 때 다양한 느낌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해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주를 표현해 본다든가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종이들도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장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OHP 필름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표현할 때 이런 이제 전통 그 유럽의 성당이라든가 교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여기 보여지는 이런 창문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칸을 나누어 각각의 칸에다가 다양한 색으로 다 칠해보면 재밌는 색이 발견되고요. 이렇게 이런 종이도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얇은 한지죠. 네, 한지도 유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꽃을 많이 접을 때 이런
주름지 같은 것도 유아들하고 같이 예, 소근육 발달을 위한 활동으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재료가 주름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성탄절이나 추리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반짝이 색종이 있잖아요. 반짝이 색종이 그 금박, 이렇게 금박,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성탄나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금박을 사용한다면 유아들에게 훨씬 더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제공될 수 있는 재료는 이제 우리 현장 가게에서 많이 파는 포장지 있죠. 예쁜 포장지, 이런 예쁜 포장지 모양도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재밌어하는 종이들입니다. 이런 종이들도 예쁜 종이들을 좀 모아놨다가 유아들에게 큰 종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종이 잘라서 어떤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또 주름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는 이런 재질입니다. 이런 재질들도 제공될 수 있고, 이제 소포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소포지, 크라프트지라고 하는데, 이런 단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색에 다양한 자기가 마음대로 물감을 칠한다든가 크레파스로 표현하기에 아주 돋들어 이렇게 작품이 돋보여지는 이런 재료로서 크래프트지가 또 제공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파인애플지라고 하는데 이런 파인애플지를 이용해서 유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예쁜 이런 복주머니 같은 건데, 이런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도 사용될 수가 있는 종이들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오늘의 주제 활동인 색종이를 가지고 하는 작품을 해보겠는데요. 색종이를 색종이 접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종이 접기를 통해서 기초 교육의 일부분인 우리 현장 교육의 일부분으로 두뇌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게 종이접기 교육적 가치로 나와 있습니다. 종이접기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신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다양한 색종이접기 해놓은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리고 다음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항상 어떤 작품을 했으면 제목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요. 보통 5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쳐서 현장에 보육 실습을 나간다고 했으면 한 5월에 나가게 되는데, 보통 5월은 이제 가족이라든가 보통 가족, 뭐 부모님 이런 단원을 다루게 됐을 때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카네이션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꽃잎과 꽃받침 이렇게 만들어서 유아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작업들이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단원에서 그 저고리라든가 바지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지 저고리 만들기의 작품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보시면서 경험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할 수 있는, 유아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제 뭐 장미 접기라든가 만 5세 아이들 충분히 소근육 발달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장미, 뭐 동물 중에서 뭐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여기는 쉽죠. 그래서 보통 반으로 접어서 그다음에 고양이 머리를 완성한 다음에 몸하고 머리를 붙여서 완성하는 이런 모양이라든가, 또 강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각접기로 손을 만들고 중심선에 모아서 뒤로 접어서 또 반드시 반으로 접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그 머리가 되고, 몸은 아까 고양이 접기에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반 접고 해서 이 몸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몸에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렇게 붙여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가족 처음 3월에 입학하면서 4월, 5월 가족 들어가면서 보통 나와 그다음에 친구, 우리 집 이제 가족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집 많이 접죠. 그래서 이렇게 반 접어서 살짝 올린 다음에 집어서 지붕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접어 올리면 간단하게도 집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겨울에 산타할아버지 것들도 한번 접어 봤는데 조금 뭐 난이도는 있어도 여러 번 3월부터 4월, 5월 계속 그 한 달에 한 주 1회 정도 꾸준하게 색종이 접기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이 아들이 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하게 많이 접는 이제 배, 노동실 떠나요 해서 배 접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배를 완성하는 이런 배 같은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해 같은 경우는 한 개로 접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으로 같이 낱개로 찬찬히 접어서 완성된 거를 이렇게 3개, 6개, 7개, 8개로 이렇게 붙여서 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바닷가 풍경 같은 거 할 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접고 또 뒤집어서 접고 계단처럼 접어서 올리고 해서 뒤집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눈 알을 붙여주면 더욱더 생동감 있는 꽃게가 될 거예요. 또 여름과 더불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부채죠. 부채는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 시작해 가지고 위아래를 접어서 폈다가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부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봄에 연못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올챙이, 개구리에 대해서 개구리를 접어보겠는데요. 올챙이 같은 경우는 반 접어서 반 접었다 피고 여기 이렇게 빼서 올린 다음에 반으로 뒤로 접어서 머리와 꼬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이런 눈도 작은 눈알을 붙여주면 더 생동감 있겠죠. 얘랑 같이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개구리겠죠. 개구리는 조금 더 과정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요. 삼각 접기로 한 다음에 접어서 내린 다음에 접어 올리고 요거를 한번 접었다가 다시 내리고 이렇게 얼굴에 눈을 붙여주면 좋겠고, 몸은 반 접기해서 이렇게 3분의 1씩 접은 다음에 밖으로 빼고 뒤집어서 몸을 붙인 다음에 여기 얼굴 만들어졌던 얼굴하고 몸하고 붙여서 이렇게 개구리와 올챙이를 같이 이렇게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될 과제부터가 이제 소개될 작품부터가 과제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그 8절 종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꾸며 놓았는데, 이건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큰 종이를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A4 용지 반 정도의 크기, A4 용지 반 정도의 크기에서 이렇게 큰 크기에서 반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곰을 제가 접어볼 건데, 접었는데 곰 탄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곰을 접은 다음에 귀 부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얼굴을 그려줬는데,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눈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꾸민 곰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거 A4 용지
반만한 종이거든요. 이게 이제 A4 용지 큰 거라면은 이거 이렇게 반을 잘라서 내고 요 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반만한 사이즈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곰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원하는 곳에 붙이고, 몸은 색종이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게 검정 바탕이라든가 아니면 색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검정 바탕이라면은 이런 화이트 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유아들에게 굉장히 흥미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펜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색이 있는 이렇게 색이 있는 종이라면 사인펜이나 크레파스나 매직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주인공의 그림이 돋보이도록 주제를 정해서 그림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뭐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학번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고음탄생에서 제목도 적어 주세요. 제목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작품의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작품명을 꼭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 사진 찍으신 거를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과제는 제가 주제를 4가지를 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주제는 봄이에요. 봄.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정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정해 드릴게요. 봄에 많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유아들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봄나들이라든가 뭐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때 봄 하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노란 병아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적기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2분의 1 똑같은 사이즈로 문적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단 적기를 조금씩 해서 얼굴 모양을 모서리로 내려오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내린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내려서 속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내려서 이렇게, 여기 얼굴이에요. 그리고 날개에 반 접어서요. 반 접어서 여기 를 접는 선에 따라서 접고 뒤로 보내는 거죠. 뒤로 보내서 이렇게 몸으로 완성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붙여서 병아리가 완성되죠. 이 병아리를 여기다가 붙이든지 이쪽에다 붙이든지 뭐 어디다 붙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 마리를 접어서 삐약삐약삐약 가도 되고요. 이렇게 학종이 이거 5cm예요. 지름 7cm 학종이어도 되고요. 이게 아마 7cm 정도 되고, 여러분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혹시 집에 갑자기 색종이가 없으면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로다 이렇게 몇 개 예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 주제가 있는 풍경, 봄이 있는 풍경이에요. 여기 제목을 지금처럼 뭐 봄이 있는 풍경이라고 하지 않아도 일단 뭐 자기 마음대로 작품 제목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사인펜이나 매직 같은 거 적어도 되고요. 다른 종이, 하얀 종이를 이렇게 덧대서 여기다가 이렇게 택을 딱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병아리 앞에 엄마 닭이 가면 더 재미있겠죠. 삼각적기, 이건 닭적기인데 삼각적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콘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따라 올려서 여기 양쪽에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실선으로 접어서 뒤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부리가 조금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닭을
표현해도 돼요. 네, 하지만 아무거나 한 개만 해도 상관없겠어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동물들을 다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이 작품 이제 주제가 있는 풍경의 작품들은 좀 이따가 여러 개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 봄이 있는 풍경입니다. 다음은 여름이에요. 네, 여름이 있는 풍경. 여름 하면 주로 이제 뭐 풍성한 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매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 과제, 여름이 있는 풍경. 첫 번째 과제는 봄이 있는 풍경이에요. 봄의 풍경이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여름 풍경인데 색종이 적기를 꼭 매미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제가 제시를 그냥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모자 기본에서 시작해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올려서 접어서 내리고 여기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조금 덜 접어서 내리면 위에 거를 조금 덜 접어 내리면 여기 하얀 선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점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뒤집어요. 뒤집으면 여기 반대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뒤집어진 여기 모서리를 살짝 접어서 이렇게 내리면 지금 눈 때문에 안 보이긴 한데 이렇게 뾰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날씬한 매미가 됐어요. 여기에 완성의 눈을 그냥 색종이로 올려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알이 혹시 있으면 붙여도 되고 아니면 동그란 뭐 눈 스티커가 있으면 붙여줘도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입체적인 게 하나 들어가면 눈에 띄고 작품도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퀄리티가 있어지죠. 그래서 이거 저는 여름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서 매미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다양한 그 주제를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과제를 드릴게요. 세 번째 과제는 이제 가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거거든요. 가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여름에 숲에서 매미소리 대신에 이제 가을에 다람쥐들이 겨울을 준비하느냐고 도토리를 많이 줍는 그런 장면을 우리 유아들하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람쥐 줍는 그 도토리를 만들어 보겠어요. 도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숲을 꾸미고 나무 같은 꾸미고 나무 밑에 이렇게 나뭇잎을 그리든지 아니면 색종이로 접어서 붙이든지 한 다음에 그 밑에 도토리를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일단 접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선 있죠? 선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접은 다음에 다시 내리면 요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뒤로 보낼 거예요. 뒤로 보면은 끝을 조금씩 접어서 뒤로 보내고 여기도 뒤로 보내면 아주 날렵하게 동그랗게 도토리 모양이 되죠. 여기 접어서 넘긴 거를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뒤집어서 여기는 선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뒤집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도토리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접고 또 접은 다음에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을 조금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도토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완성된 도토리를 가지고 가을을 주제로 한 한번 작품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곰을 접어서 표현했듯이 도토리를 뭐 여기 밑에다가 막 숨겨도 되겠고요. 꼭 이걸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고 요 사이즈는 A4 용지에 반을 접어서 꾸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겨울 얘기로 해볼게요. 겨울을 주제로 한 것은 간단하게 부채처럼 접어서 눈을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글지글 계단처럼이죠. 그래서 몇 장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장. 이런 학종이나, 그다음에 학종이가 없으면은, 갑자기 종이가 없으면은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것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붙여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단계로 접을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 지금 붙여놨는데요. 그렇게 접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네모나게 이렇게 접게 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잘라내기 위해서 이 부분과 여기 완전히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좀 칼로다가 가위나 칼로다가 잘라서 버릴 거예요. 버리고 나면은 이 부분에 가운데에 이렇게 실로 묶어줄 거예요. 묶어준 다음에 이제 좀 눈을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가위로 잘 안 되면 자를 대고 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여기 이미 묶어놨잖아요. 여기 묶어놔서 이렇게 펼치면 삐죽삐죽 있군요. 이렇게 펼치면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7cm 7.5cm 보다는 이게 아마 5cm 일 거예요. 5cm 볼까요? 5cm는 안 될 것 같은데 4.5, 아우 딱 5cm네. 5cm 5cm로 하면 이게 작고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해질 거고요. 몇 장, 서너 장 붙여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저기처럼 눈을 여기다가 많이 붙여주면 좋겠죠. 붙이고 이제 눈을 이용해서 겨울 풍경을 완성을 해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 바탕이 검정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 여기 있는 노란색도 상관없고 흰색, 이런 종이가 갑자기 집에 없으면 그냥 A4 용지에다가 해도 됩니다. A4 용지 반쪽을 사용하셔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반은 잘라버리고 반만 가지고, 작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8절이거든요. 8절은 굉장히 큰 종이라서 이걸 다 채우려면은 좀 힘이 들겠지만,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종이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학습을 해봐야 돼서 이렇게 작은 종이로 우선 실습을 해보는 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주제가 있는 풍경, 제가 4가지 과제를 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A4 용지 전체를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택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제목이 꼭 들어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뭐 가을, 잠자리야, 내 팔 올리지 마, 뭐 이런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기 아까 같이 만들어 보았던 매미라든가, 매미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꾸며서 했던 거고요. 여기 막 밖으로 튀어나왔네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네모 접기 집 뒤쪽으로 보내면 맛있는 감. 여기 매미가 또 나타났죠? 여기 또 가을 같아요. 이건 제목이 없네. 이렇게 해서 밤 아까 도토리 같은 것을 접어서 같이 이렇게 꾸며왔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가을 동화.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자 남자. 이런 주름지 같은 걸로 나비를 표현했고요. 나비인가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쓱쓱 찢어가지고 구름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황금 들판. 여기도 종이를 찢어서 그냥 여러 1겹, 2겹, 3겹, 4겹, 5겹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허수아비와 잠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거를 할지 주제만 정해지면 이게 쓱쓱쓱 종이로 오려서 붙여도 돼. 이렇게 접기가 다 안 되면 종이로 오려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붙여도 돼요. 행복한 숲속이랍니다. 예, 개구리도 있고 여러분이 유아들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어렵지 않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완전한 모형의 꽃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색종이로 찢어서 아니면 뭐 대충 오려서 이렇게 붙여서 주제에 있는 풍경을 만드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거는 한지예요. 한지를 그냥 찢어갖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입체적인 재미있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개구리도 있고 비를 표현했네요. 개구리와 비의 외출이라는데요. 여기는 우산을 들고 간 빗방울. 개구리. 아까 올챙이하고 개구리를 접어봤는데요. 이 올챙이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선물 같은 거 받으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종이에요. 한지. 그런 것들 안 버리고 뒀다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목은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겨울이네요. 이 종이 대신에 눈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런 겨울을 표현해도 되겠죠.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원동막, 이건 직근이에요. 지금 계속 종이, 다양한 재료의 종이, 제가 직근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직근을 이렇게 썰어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재밌는 입체적인 표현을 했고요. 이거 다 한지예요. 한지로 그냥 종이로 쓱쓱쓱 그림을 그려서 뭘 오린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찢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팔꽃이 좀 접기 어렵긴 하겠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스크림 접기 해가지고 살짝 아래로 접어서 동그랗게 오리면 나팔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도막에 놀러 오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수박을 썰어놨네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여름을 주제로 물고기를 접었네요. 다양한 물고기 벌써 몇 가지입니까? 꽃게도 아까 지나갔었죠. 새우도 있고, 제목은 심해. 바닷속 깊은 곳에 바위. 이것도 한지로다가 이렇게 접어서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사리 같은 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찢어갖고 붙인 거죠. 이렇게 눈이 하나 어디 갔을까요? 같은 해저인데 이건 해저 심해. 이건 해저 탐험. 탐험을 나섰네요. 예쁜 눈을 붙여줬고요. 이 친구가 해저 탐험 나갔네요. 배를 타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재밌는 한지로다가 뭉쳐갖고 툭툭툭툭 붙여놓은 거예요.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배 터진 개구리. 그러니까 동화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동화. 커다란 소를 보고 와서 배를 설명할 때 이만큼 뻥 동화를 연상해서 작품을 구상했네요. 요건 요건 같은 경우는 눈 스티커 눈이에요. 스티커 눈 마침 딱 맞게끔 이렇게 붙였네요. 요거는 그냥 눈 알이고요. 스티커 눈이에요. 스티커 눈도 이렇게 보는 대로 예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서 모으세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뭐 많은 게 필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특이한 거 이런 거 딱 한 판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딱 어떤 적소에 딱 쓰면 참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물고기를 점으로 찍을 수 있지만 제일 위에는 이렇게 하나씩 붙여줘도 되고요. 이건 포인트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작으니까는 붙일 수 없어서 점을 찍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그 눈 모양의 스티커들 이런 것도 모아두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닷속 사랑이네요. 누가 사랑하고 있나요? 네, 오징어하고 얘 토끼 간 빼놓은 그 토끼 같은데요. 얘하고 갑자기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하트도 접어서 직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꾸며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큰 색종이로 접으면 이렇게 작은 예쁜 그 앙증맞은 그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5cm 학종이 있죠. 그 학종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학종이 이걸로 접으면 이렇게 작은 그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 이렇게 접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5cm 학종이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종이가 없을 때는 그냥 흰 종이 A4 용지 5cm로 잘라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여름이네요. 동물원 같으죠? 여름 사파리입니다. 여름 사파리. 코끼리. 요런 직근이란다. 한지로다가 돌을 이렇게 표현했고, 먼저 바탕을 한지로 싹 이렇게 크레파스로 색칠하거나 이런 건 어려워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지로 쭉쭉 찢어서 바탕을 먼저 꾸미고, 이렇게 연못도 이렇게 꾸미고, 나무 같은 것도 이거 다 그림으로 그리면 일일이 색을 칠해야 되지만, 이거는 머메이드지예요. 쭉쭉 찢어가지고 가지 한 다음에 이제 접었던 매미, 아까 우리 접었죠. 이런 것들을 다 꾸며서, 이런 것들은 5cm짜리 이거를 띠접기로다가 접은 거죠. 간단하게. 울타리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 지그재그로다가 하면 흰색과 갈색이 같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춤추는 꽃. 그래서 이런 산을 표현해서 직근으로 한지와 직근이 색종이하고 같이 연결돼서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했고, 나팔꽃 있고, 여기 보면 꽃들의 향연. 네, 입체적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유아들하고 할 때 만옷에 이렇게 한 거의 오랫동안 색종이 접기로 해서 소근육이 발달된 아이들하고 한다면 애들이 더 잘 접거든요. 정말 잘 접어요, 애들이 더. 그래서 꾸준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뭐 안 되면은 뭐 2주에 한 번, 근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색종이를 같이 접어보는 경험을 하면 충분히 이런 작품이 충분하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좀 큰 종이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투박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큰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큰 종이를 샀고, 이런 거 같은 건 작은 걸로 했고, 작은 그 눈알 사용했는데, 여기 눈알 대신에 부직포를 살짝 오리고, 여기도 사랑에 빠져서 하트. 이것도 저기 스티커 부직포예요. 그래서 이거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붙여줬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막 나오네요. 숲속에 소풍간 다람쥐. 다람쥐가 소풍 같네요. 여러 가지. 도시락이 뭔가요? 다람쥐니까 도토리인가요? 그리고 소풍을 가서 이렇게 잠자리. 그러니까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의 나들이래요 했는데요. 울타리가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재밌는 스티커가 또 나오네요. 스티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딱 적절하게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성둥이처럼. 요 나무도 이렇게 잘라서 가위로 자른 거거든요. 자른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붙이는 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이죠. 그래서 종이라든가 한지는 좀 이렇게 굳이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찢어 갖고 쓱 써. 이거 나는 만들기 어려워 그러면 몸이 이렇게 찢어 가지고 손으로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마저 완성해도 상관없고요.
얘는 햇볕 좋은 가을날. 이렇게 여기도 여기 진한 초록색을 한 번만 붙여도 될 거를 또 연두색 한 번 더 붙여주고 연한색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성한 나무가 되게끔 했죠. 밤나무인데 이거 적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뭉쳐가지고 밤송이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매미 적기 여기 있어요. 햇볕 좋은 가을날 옷을 말리고 있네요. 재밌는 표현들이죠. 예,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붙이고 나머지 부분들 포인트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니까 꼭꼭 숨어라, 매미 나한테 잡힐라, 이런 거네요. 잡혔네요. 벌써 여기. 여기는 한지예요. 한지를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서 가위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면 벌리면은 이런 망이 되겠죠. 직근으로 가방끈을 만들고, 여기도 뭐 매미들이 속에 숨어 있네요. 예, 여기도 한 마리 숨어 있고, 그래서 붙인 다음에 나뭇잎들을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니까 숨는 것이 됐어요. 얼른 봤을 때는 여기 매미 여기만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속에 숨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연못의 축제예요. 연못을 먼저 넓게 한지로 펼쳐놓고, 그러면 딱 부담이 없잖아요. 한지를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냥 몇 개 붙이면 되니까. 다 붙이기 어려우면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한지로 그럼 뚝뚝뚝 찢어서 붙이고, 마찬가지로 나무도 한지나 뭐 색종이 같은 걸로 딱 붙이고 이렇게 뚝뚝뚝뚝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좀 명도라든가 채도 같은 걸 다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입체적인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부채접기로 해서 맨드라미 같은 것도 붙여줬습니다. 다음에는 뭐 사랑이 익어가는 곳에는 했는데 감도 익어가고 사랑이 익어가면서 코스모스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또 밤도 익어가고 그다음에 꽃들도 예쁘게 피어나가고 이런 이건 아까는 한지를 그냥 넓적하게 구름을 찢어서 붙였다면 이번엔 좀 뭉쳐가지고 구름을 붙였네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효과를 낸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 바닷속 축제가 됐네요. 다양한. 그리고 주로 이제 유아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개 뭉쳐서 가는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친구 이렇게 딱 한 마리보다는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마리만 하지 말고 딱 한 개만 하지 말고 두 개, 세 개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다를 딱 경계를 해서 바다 위에 배 한 대를 딱 올려놓은 센스 괜찮죠? 위에 한지예요. 갈매기 그냥 찢어서 붙인 거죠. 이런 방법도 좋은 표현입니다. 다음은 커다란 무. 이건 동화죠. 동화. 아까 동화 개구리 배 터진 개구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제는 이제 동화예요. 커다란 무 동화죠. 무를 뽑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 나 생쥐까지 다 동원된 거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오두막은 직근으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예. 나무에 매미 한 마리 그 작으면 작을수록 더 귀엽고 예쁘죠. 좀 소근육이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런 게 이제 커다란 무 주제를 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돌고래의 사랑이라는데요. 돌고래 얘네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예뻐요. 사랑해요. 아이들 사랑이 이거 하트 되게 좋아해요. 하트 이거 그냥 한지로 찢어 붙인 거예요. 직근이라도 한지로 똘똘 말아서 붙인 거고요. 예, 이렇게 조금 더 울퉁하게 입체적으로 두면은 작품이 더욱더 돋보이고 살아나죠. 네, 요런 새우 같은 건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고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포도네요. 십자가를 이게 또 색종이로 이렇게 밴드 팔찌 하듯이 이렇게 해서 붙이고 직근으로 이렇게 해서 찢어갖고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찝은 다음에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접어서 이렇게 펴면 나뭇잎 모양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나의 먹자라는 제목으로 붙였네요. 나의 먹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월을 잃어버렸죠. 벚꽃을 보고 싶어도 지금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견디고 있는데요. 우리 힘내는 이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춤추는 꽃향기. 제목은 춤추는 꽃향기. 아직 벚꽃과 얘네들 식물들이 같이 있습니다. 벚꽃을 많이 붙여서 많이 접은 다음에 다양하게 크기만 조절해서 붙인 거죠. 화사한 봄입니다. 한가로움이라고 했는데요. 매미가 또 나왔습니다. 매미. 얘도 둘둘 말아가지고 몸 해가지고 붙이면 돼요. 감 이거 하나요? 예. 직근이에요. 장미 터널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얘는 뭐냐면 휘지예요. 휘지를 찢어갖고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농장의 하루. 얘는 뭐가 화가 난 것 같으네요. 예, 여기도 스티커를 붙였어요. 요런 스티커는 벌써 표정이 딱 달라지잖아요. 이런 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눈의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근과 함께 머메이드지로, 여기는 좀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색종이를 가위로다가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다가 풀칠한 다음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한지로 딱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간 느낌이기 때문에 작품이 더 돋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특징이 이제 이렇게 둘 이렇게 좀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한지, 얇은 한지로 여러 가지 이건 수국이네요. 수국과 벚꽃이라든가 진달래 이런 꽃들을 꾸며 보았습니다. 바닷속, 주로 여름 하면 이제 바닷속을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바닷속 풍경이 많이 나왔네요. 이제 가을을 주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지로 붙이고, 여기 있는 여치, 메뚜기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지예요 다. 찢어 붙인 거죠. 매미도 한 마리 좀 있어주고, 네. 여기까지 제가 작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종이접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종이접기의 그 교육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의학적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이접기의 교육적 가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이접기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신장된다고 했죠. 즉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구도라든가 색채, 용도, 상징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어요. 또 한 장의 색종이로 수많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밤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병아리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게 종이접기라는 거죠. 또한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요. 종이접기를 통해 의식을 집중하고 또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접기는 재미있고 성과가 즉시 확인되어 집중력이 향상되므로 주의 산만이나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에게 좋은 행동 수정 방법이 됩니다. 또한 손끝
하체 운동신경이 발달되죠. 소근육이 발달된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 대뇌 활동 능력이 향상되죠. 또한 수학적, 기하학적 개념을 체험하게 되죠. 뭐 도형의 넓이의 등분, 제가 2등분, 3등분, 대칭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 선분의 길이 비교라든가 각의 등분을 기초해서 기하학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이 색종육기가 잘 원활하게 접혀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색채 감각을 키우고 미적 정서 활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는 꾸밈, 디자인, 색채 조화, 색채 구성, 조형 능력 이렇게 요구되는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들에게 인간성 회복 운동과 미적 정서 함양 교육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기초 능력이 배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접기 내재에 있는 비례라든가 분수 등 수학적 원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의 기초 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종이접기의 교육적 가치라면, 종이접기의 생활 문화적 가치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라든가 아까 그 카네이션도 만들어 보는 걸 보여드렸지만 손자들 간의 가족적인 대화 요소가 적절하고요. 또 정성이 담긴 선물이나 생활소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종이접기의 예술적 가치를 보면 창작이라든가 조립, 조직적 구성이라든가 색채 구성, 공간 구성 등이 확대된 조형예술로 훌륭한 창조적인 활동이 바로 종이접기 예술적 가치라면, 마지막으로 종이접기의 의학적 가치를 보면요, 생각하며 또 손끝을 사용함으로 뇌 신경 세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치매 예방이 되죠. 그 다음에 재활 치료 효과 등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부족한 유아나 공격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유아, 또 자신감이 없는 유아 등의 정서 순화와 공격성, 흥분성 이런 것에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치료 및 작업치료 등 임상예술치료 기법으로 이 종이접기가 많이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1교시는 종이를 활용한 여러가지 창의활동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2교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